그렇다면 여론은 어떨까요? 김장연대 또는 뭐 안윤연대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민심 좀 보죠. 일단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출마 저울질하고 있는데 뺐을 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당대표 적합도 김기현 의원이 23.5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19.8, 황교안 전 의원 12.2%입니다. 자,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을 넣으면 어떨까요? 나경원 전 의원이 28%로 가장 높아지고요. 김기현 의원보다 약 10%가량 지지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 자, 12월 말에 여론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과연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번 전당대회 판을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을 듯한데 글쎄요. 출마 여부와 출마 시기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건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 일단 적합도에서 가장 높았던 유승민 전 의원이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사실입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전대 룰이 당원 100% 투표로 바뀌고 또 예. 결선 투표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이기 때문에 네네. 뭐 룰에서 빠져버린 선수는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 뭐 이건 감안하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은 전당대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네.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고를 거듭한 이유는 결선 투표 때문입니다. 예선에서는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한다면 뭐 1위가 사실상 뭐 거의 확실시된다, 이 정도 얘기할 정도의 분위기거든요. 예. 그런데 결선 투표가 도입된 거는 전적으로 나경원 견제용이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이준석 대표에게 진 적이 있고 그렇죠. 또 다음에 대선으로 나갈 가능성도 적어요. 예. 그렇다면 안전하게 이제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돼야지 네. 나오려고 할 텐데 예. 저는 뭐 나올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사실상 경선을 준비한 행보를 하고 있다. 네. 조건만 조금만 충족되고 이 예. 여론이 조금 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이어진다면 예. 저는 장고 끝에 결국은 출마로 가닥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또 출마했을 경우에 지금의 만약에 이제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 여론조사가 지금의 분위기에서 크게 반등이 없다 그러면 저는 예. 나경원 의원 하기 나름이다. 네. 당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유승민 전 의원은 당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라고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빠져서 총선 이후에 리더십이 만약에 살아나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비윤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위치를 먼저 선점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안철수 의원보다 적게 나온다. 이제 그러면은 비윤의 그 소위 선두 자리라고 하는 상징성이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할 조건이 된다면 예. 그거는 안철수 의원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와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예. 출마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잊혀지는 것도 참 고민일 것이고 그렇다고 나왔는데 존재감을 좀 확인하지 못한 것도 아쉬울 것이고 그렇죠?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주목할 만한 불출마 선언이 있었죠. 자,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였던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밝혔습니다. 뭐 대통령 측근이 오해를 사서는 안 된다, 부담을 주면 안 된다, 뭐 대통령을 꿈꾸는 자가 전당대회 당대표가 돼서 안 된다, 뭐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글쎄요, 김대현 평론가님,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 본인이 가능성이 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권성동 의원의 그 불출마 선언이 주목을 끌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왜 불출마를 했을지에 대해서는 뭐 네네. 몇 가지 뭐 이렇게 유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선은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아마 이제 몸소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네네. 부분이 있고, 그 연장선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른바 윤심이랄까요? 예. 윤심의 향배가 본인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어떤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친윤 윤핵관 중에 한 명이니까 전당대회에서도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전당대회 전반에 어떤 핸들링을 할 수 있을까? 예. 저는 그것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윤핵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전당대회 판에 네. 상당 부분 어떤 뭐랄까 오거나이즈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김장연대라는 워딩을 띄우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차기 총선의 공천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저는 뭐 다행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처럼 윤핵관 호소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차기 총선에서 물갈이 대상으로 부상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예. 예, 저는 이제 한편으로 최근 들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네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동질성 측면에서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네. 가깝게 두기에는 근거리에 두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력을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총선도 그렇고 그 이후의 행보도 그렇고 저는 권성동 의원이 윤핵관의 핵심에서는 조금 거리가 좀 더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이렇게 정리에 들어간 건 아니냐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대통령은 지금 무엇보다도 총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 애초에 집권을 하기 전에는 여의도를 불신했죠. 예,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마치 어떤 그 반건달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나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의석수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네. 가지고 있는지를 네. 몸소 느꼈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예.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당면 과제에 지금 많이 천착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표현을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앞으로 당대표 이 사람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만 보여줘도 예. 당에서는 그 불만과 어떤 반대, 비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네. 물밑에서 흐르는 흐름은 예. 김기현 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네네. 쪽으로 방향 설정이 정해진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내각에 있는 원희룡, 네네. 권영세 이런 장관들도 개각이 없다라고 선을 걷고 그렇죠. 그 전에 전 단계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관급 위원장 그리고 대사급 자리도 이렇게 내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충 좀 정리가 좀 되어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뭐 김기현 의원 쪽이 윤심이 좀 기울지 않았느냐 김대현 평론가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 김기현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2번이나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 윤심이 좀 손짓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초대받지 못한 자들은 무언가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지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실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다. 관저에 초대받았다. 뭐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또 이거 안철수 의원 쪽으로 마음이 윤심이 가는 건가?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애시당초에 그 관저 정치가 갖는 상징성은 이제 네. 대통령이 어떤 의중을 누구와 상의하고 누구에게 힘이 실려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예. 목적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기현 의원이 첫 번째 관저 방문 그리고 연속된 관저 방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 그 대상이 안철수였다면 아마 지금 상황은 안철수 당대표로 완벽하게 정리가 됐었을 그렇군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김기현 의원이 2차례 방문을 했고 그 어떤 테이프를 끊었다는 점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상당 부분 김기현 의원에게 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안철수 의원도 결국은 관저에 방문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 게 제가 느끼기에는 안철수 의원은 약간 위로 독려하는 그런 느낌의 어떤 초대와 예. 방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안철수 의원은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윤석열 두 분이 후보 단일화를 할 때는 공동 정권이라는 표현을 썼단 그렇죠. 말이죠. 공동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당의 방향키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쥐고 함께 예. 간다라고 하는 느낌, 그런 뉘앙스가 강했는데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당대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집권 이후에, 당선 이후에는 달라졌죠. 네. 안철수 의원의 자기 정치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권을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권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고 불편하게 느낀다 불편하게 이거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대와 그 중차대한 차기 총선을 함께 네. 치를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소통 또 원활한 어떤 느낌 여기에 좀 윤석열 대통령이 뭐 뭔가 얘기했을 때 그것이 다른데 흘러가지 않고 예. 당정의 운영에 오롯이 반영될 수 있는 인물 가장 적합한 인물로 김기현 의원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유추입니다. 네네.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분이 있는 안철수 의원 지금 당권 경쟁에서는 절대 유리한 입지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나고 어떤 분위기가 좀 반전이 돼서 당권 경쟁에서 반등의 기회가 과연 안 의원에게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수위가 끝나고 나서 네. 안철수 의원의 현재 상태를 비교를 하자면 낙동강 오리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보십니까? 일단 예. 구도면에서 그렇습니다. 이번 그 전당대회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당권 장악이에요. 네. 그리고 친윤 공천을 위한 당권 장악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권력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 세력이 공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당대회인데 네. 여기에 차기 대선 주자가 소위 밥그릇에 손을 댄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도 자체가 안철수 의원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구도다. 네. 왜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준석 찍어내기를 했을까? 결국은 예.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면에 있어서도 안철수 의원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인물에 있어서의 그 경쟁력 확보에 실패했다고 봐요. 그 네. 이유는 줄타기에 실패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낮은 지지율이 이어지다 보니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이어지다 보니 그렇다고 정권 옹호를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쓴소리를 연이어 날리기도 뭐하고 어정쩡한 상황이 유지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친윤 스킨십도 못했고 비판도 못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뭔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 있는 예. 행보가 필요한데 정권 초기부터 쓴소리하기에는 당내 세력이 없는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부담이 됐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구도나 상황 모두가 다 개인적인 상황 모두가 다 안철수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딛고 승부수를 던지고 네네. 뭔가 반전을 모색하고 어떤 전당대회에서 당선된다? 굉장히 좀 어려운 시국 아니겠느냐. 예. 묘수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예비 경선 통해 4-5명 1차 줄이겠다고 했는데 예비 경선 이렇게 되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